기관사에게 운전하지 마라. 홍순배 아나운서.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한 50대 남성이요. 1호선 이 안양역에서 지하철에 탑승을 하다가 몸이 문에 살짝 끼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안양역에서 수원역, 그러니까 8정거장 30분 동안 화가 끓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고 나가지고. 네, 그 사고로 예. 인해서요. 그래서 수원역에서 분당선으로 갈아타서 수원시청역에 다다르는데 이때 화가 절정에 치닫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남성이요, 지하철에서 내려서 이 열차의 머리 부분 있죠. 그러니까 기관사가 타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거기와 스크린도어 사이의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창문을 두드리면서 기관사에게 폭언을 하게 되는데 그때 가서 왕년에 나도 기관사 했었다. 예. 운전하지 마. 내가 운전해도 너보다 잘하겠다. 이러면서 분노를 표출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이 이 열차와 이 스크린도어 사이에 껴있으니까 열차 출발을 할 수 없었던 건데 그래서 무려 8분 동안이나 열차가 출발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느꼈을 것 같은데 일단요, 이 경찰의 목소리를 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1호선에서 문에 끼었는데 왜 분당선에 가서 그랬대요? 안양역에서 탈 때 그랬으니까 시간상으로 한 3, 40분 지난 것 같아요. 음주한 상태이니까 좀 불만이나 화가 좀 났었는가 봐요. 그 맨 앞차 1호차 칸에 있다가 홈 쪽에 보면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어요. 전철하고 스크린도어 사이가 공간이 한 사람이 이렇게 들어갈 정도 공간은 되거든요. 이게 좀 좁기는 한데 그 사이에 들어가서 기관실 트림을 잡고서 안 놔준 거죠. 전에도 비슷한 사건으로 업무방해 전과 전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전력을 뽑아보니까 이제 업무방해 죄명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알지만 자세하게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뭘 했다라고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원장님, 이 남성이 1호선에 타다가 몸이 낀 거란 말이에요. 근데 행패를 부린 건 분당선에서 그랬어요. 근데 1호선에서는 일단 타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으니까 예. 어떻게든지 탄 거예요, 이제. 그런 다음에 쭉 가다가 갈아타고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몸도 아프고 굉장히 화가 나고. 슬슬. 네, 그런 다음에 아마 술 기운도 조금씩 올라가게 되고요. 예. 그런 다음에 쭉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많았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이제 본인이 신체 접촉이 있으면서도 화가 나는 부분도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나서 또 분당선을 갈아타는 게 이 시간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많이 기다렸다 그러면은 더 화가 많이 났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감정이 축적이 되어서 뻥 터져야 되는 건데 예. 그 축적되기까지 그 압력이 계속 올라가는 시간이 그 3, 40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모든 상황이 다 짜증이 네. 났겠죠. 근데 염 교수님, 이 네. 남자가요, 현행범 그 자리에서 체포된 게 아니고 네. 나중에 구속이 됐어요? 예, 그렇죠. 영무원들이 일단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예. 인근 지구대에서 이제 나와서 봤는데 거기서 이제 단순한 과태료상이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사를 종결시키고 바로 이제 서울 철도 경찰대로 넘겼는데 예. 거기서는 이제 현행범으로 체포를 하진 않았는데 철도 안전 운행을 심각하게 침해한 상황이라고 보고서 철도 종사자 갑질 행위 무관용 원칙에 따라서 예. 구속 수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사실은 그 경찰에서 단순하게 그 넘겼을 때 조금 더 깊게 봤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야겠네요. 왜냐하면 예. 이분이 그 전력기 있잖아요. 업무방해에 비슷한 그런 전력도 있고 또 특히나 전동차 같은 경우는 시민의 또 안전과 또 빠른 운송을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이런 예. 부분에서 방해가 있으면 좀 엄중하게 조치를 해야겠죠. 예. 그럼 운전자 네. 뭐 버스도 그렇고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별거 아닌 거로 지구대에서 봤던 거예요. 아마 판단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폭행이나 협박의 피해자가 이 기사, 전동차 기사라든지 운전사, 버스나 택시 운전사인 경우는 가중처벌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인하고 다릅니다.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전동차는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여러 승객들이 같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철도 안전법에 따르면 폭행 협박으로 철도 종사자한테 이 폭행을 가한 경우,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이런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형이네요. 중형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법적 판단을 해가지고 그 이후에 현행범 체포는 하지 않았지만 예. 구속 수사를 하는 걸로 보이고요. 마찬가지로 그 버스 운전사 똑같습니다. 버스 운전사도 운행 중에 폭행 협박을 누가 한다 그러면 일반 폭행 협죄보다 훨씬 가중된 그렇죠. 처벌되고요. 예. 그 이유는 승객들이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명이 가고 운전하는 사람이 많은 승객들의 어떤
생명이라든지 신체를 담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그 사람한테 가하는 폭행은 가중된다는 그 말이고 이 사건도 약간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거지만 아주 엄중하게 좀 처벌하는 것으로 예. 보입니다. 근데 홍순빈 아나운서 아까 이 남성이 내가 왕년에 철도 이거 운전했다라고 했었는데 실제 그런 경력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성이 한마디로 이제 기관실 출입문을 잡고 예. 아까 했던 말인데 나도 왕년에 기관사 했었다라면서 분노를 표출한 건데요.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예. 기관사를 한 적은 없었고 그냥 단순히 홧김에 이런 폭언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원장님 지금 이 사람이 구속돼가지고는 죄를 뭐 뉘우치고 있다고 하는 건데 홍순빈 아나운서가 설명을 한 것처럼 정말 그냥 술에 취해가지고 홧김에 이런 일을 했을까요? 어떻게 세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분이 평소에도 굉장히 뭐 언어적으로 아니면 이 정도는 아니라 불평불만이 많은 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럼 술이 이제 이분한테 이제 그걸 갖다 기름을 부은 역할을 한 거지 이분의 평소의 태도도 굉장히 만족스럽고 수용적이진 않았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지금의 뉘우치는 게 진정한 뉘우침은 아니겠죠. 근데 두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하면은 어떤 분이 마음속으로는 불평불만도 많고 굉장히 힘들다고는 하지만 예. 술을 안 마신 상태에는 전혀 내색을 하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술을 마셔서 이럴 수도 있지만 또 예. 반대로 본인도 너무 감정을 확 드러내고 싶으니까 또 술을 사용했을 수도 있고요. 이제 그런 경우라고 따지게 되더라도 이 불평불만이 앞의 경우보다는 조금 더 진심에 다가가긴 하겠지만 예. 여전히 진심으로 뉘우치는 건 아니고요. 세 번째 경우에는 진짜 본인도 의식상에서는 아무런 불평불만도 없고 예. 그리고 나도 평소에 너무너무 조용하고 차분한 분이 있는데 진짜 술만 마시면 이러고 그 상황에 본인도 기억이 안 나는 분이 있습니다. 이 세 번째 경우에 해당되는 분이라 그러면은 그거야말로 진짜 술 때문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 예. 이분이 기관사를 하지 않았는데도 기관사라고 예, 얘기도 예, 하고 아마 저는 이분이 만약에 버스하고 문제가 있었으면 아마 버스 기사라고 했었을 거고요. 아마 중장비랑 문제가 있었으면 어쩌면 본인이 중장비 기사라고 했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점을 갖다 고려해 놓고 보면 이분이 1, 2, 3 중에 예. 순수하게 3번에 해당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저렇게 왕년에 내가 기관사 했었다라고 과시하는 거는 뭡니까? 자기의 말에 좀 설득력을 좀 입혀보겠다는 거예요? 네, 상대방의 입장에서 설득력을 갖다 입혀보고자 하는 것도 있고요. 예. 어떤 상대방이 지금 자신의 어떤 요구사항에 대해서 잘 응하지 않는 이유가 자신의 요구사항이 부당하지 않아서 자신의 요구사항은 정당한데 상대방이 뭔가 기관사라는 제복을 입고 있고 지위가 있기 때문에 네. 나에 대해서 그렇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왕년의 기관사라고 얘기하면서 그 사람과 힘의 관계에서 동등한 위치에 올라서면서 더욱더 압박을 가하려는 전략이 됩니다. 심리적으로는. 근데 박진문 선생 네. 이 남성이 업무방해 전략이 여러 번 있었다고 하는데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가중처벌 같은 게 그렇기 때문에 구속도 됐을 거고 만약에 정말 만취해가지고 정말 한 번 정도 했다 그러면 예. 뭐 철도 종사자 무관용 원칙이 적용된다, 갑질행위 무관용 원칙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구속까지 갔을까 좀 싶긴 한데 여러 번 전력이 있다 상습적이니까. 보니까 사실은 수사기관이 봤을 때 이건 안 되겠다라고 판단한 걸로 보이고요. 예. 또 양형을 할 때도 이 부분이 좀 고려가 될 겁니다. 법원에 가서도 왜 자꾸 반복하냐 처벌받고도 그 얘기를 하고 그거에 반영이 된다 그러면 조금 처벌을 좀 더 중하게 받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